네가 본사에 제보했다고? 조공 주제에? 거기 조공, 시멘트 자루 좀 더 빨리 못 날라. 하루 종일 그렇게 꾸물거릴 거야. 욕설 섞인 고함이 새벽 공기를 가른다. 경기도 화성의 한 대규모 건설 현장, 영하 8도의 칼바람이 불어대는 이른 아침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이미 현장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도윤은 묵묵히 25kg짜리 시멘트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른다. 거친 작업복 사이로 드러난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다.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다. 아, 정말 신참 조공 하나 잘못 뽑았네. 저 속도로 언제 다 나를 거야? 현장 관리자 이 과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 일에만 집중한다. 누구도 거들지 않는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도윤은 멈추지 않는다. 그저 자루를 내려놓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 또 다른 자루를 든다. 그의 움직임은 느려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동선이 매우 정확하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오전 7시가 되자 현장은 본격적인 작업 분위기로 접어든다. 타워 크레인이 돌아가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튄다. 300여 명의 인부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땀을 흘린다. 도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다. 그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다. 현장 전체의 흐름을 읽고 있다. 자재 적재 위치, 장비 배치, 인력 동선, 안전장치의 상태까지.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마스터처럼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다. 3층 철골 작업장 한쪽에서는 용접공들이 작업 중이다. 낡은 용접기에서 불안정한 불꽃이 튀어나온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저 장비는 최소 5년은 된 구형 모델이다. 본사에서 분명 신형 장비 교체를 승인했는데 왜 아직도 저 낡은 것을 쓰고 있는 걸까? 야, 조공. 멍 때리지 말고 일이나 해. 이 과장의 고함에 도윤은 다시 움직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의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2층 현장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젊은 인부 하나가 미끄러지며 비명을 지른다. 쌓아둔 철근 더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200kg이 넘는 철근 다발이 그대로 떨어지면 아래층 작업자들이 위험하다. 순간 도윤의 몸이 반응한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본능적으로 달려가 철근 더미를 잡아낸다. 한 손으로 지지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떨어지려는 철근을 막아낸다. 그의 근육에 힘줄이 붉어지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완벽한 균형 감각이 사고를 막아낸다. 주변이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된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조공 맞아? 저 움직임. 경력 35년의 박 기사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그는 안다. 저런 반사신경과 힘의 배분은 하루 이틀 일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형씨, 어디서 일했다고 했지? 박 기사의 질문에 도윤은 담담하게 답한다.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 손놀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닌데. 도윤은 대답 대신 묵묵히 흩어진 철근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박 기사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뭔가 석연치 않다. 분명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다. 오전 작업이 끝나갈 무렵 도윤은 화장실로 향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낸다. 화면을 켜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앱이 아니다. DY건설그룹 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화면 상단에는 대표이사 전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다. 도윤의 지문이 인식되고 시스템이 열린다. 수백 개의 현장 데이터, 재무 현황, 인력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는 현재 작업 중인 화성 테크노밸리 2단지 항목을 선택한다. 장비 현황 탭을 클릭하자 상세 내역이 펼쳐진다. 3개월 전 승인된 신규 용접기 5대, 타워 크레인 점검 및 부품 교체,
안전장비 일체 교환. 모두 승인되고 예산까지 집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그 어떤 것도 도착하지 않았다. 여전히 5년 된 낡은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다. 예산은 집행됐는데 물품은 없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한다. 하청업체 대금 지급 현황. 3개월 전부터 보류 상태로 묶여있는 항목들이 눈에 들어온다. 총 15억 원 규모다. 접수된 마이너스 검토 중 마이너스 지급 보류. 사유 항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다. 현장 관리자 추가 확인 필요. 현장 관리자. 바로 이 과장이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진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그가 직접 현장에 내려온 이유. 숫자와 보고서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현장의 진짜 모습.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인부들이 구석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달도 월급 밀리는 거 아냐? 벌써 3달째잖아. 본사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는데 뭐 어쩌겠어. 참고 일하는 수밖에. 과장 새끼가 본사에 보고는 한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윤은 그들 옆을 지나치며 귀를 기울인다. 본사에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에는 어떤 요청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 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점심시간, 도윤은 현장 구석 컨테이너 뒤편에 자리를 잡는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준비해온 김밥을 꺼내 먹으면서 주변을 관찰한다. 멀지 않은 곳에서 3명의 젊은 인부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불만을 토로한다. 형, 우리 집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난리예요. 월급이 2달째 안 들어와서. 나도 마찬가지야.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야. 이 회사 그렇게 큰 회사라며? DY건설그룹이라고.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도윤의 손이 멈춘다. 김밥을 입에 넣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진다. 그의 회사다. DY건설그룹. 전국에 50개가 넘는 현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 5천억 원이 넘는 중견건설사. 그런 회사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그는 천천히 김밥을 내려놓는다. 입맛이 사라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분노가 아니다. 책임감이다. 그리고 죄책감. 오후 1시 작업이 재개된다. 도윤은 4층 철골 구조물 작업구역으로 배치된다. 용접공 2명과 함께 철골을 고정하는 작업이다. 그의 역할은 단순하다. 공구를 건네주고 자재를 옮기고 청소하는 것. 하지만 도윤의 눈은 작업 전체를 스캔하고 있다. 용접 각도, 볼트 체결 강도, 구조물의 수평 상태.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입력된다. 그리고 그는 발견한다. 문제를. 철골 기둥 3번과 4번을 연결하는 H빔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다. 불과 1.5도 정도.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도윤은 용접공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 빔 각도가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용접공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본다. 뭐, 조공이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수평계로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시끄러워. 우리가 몇 년째 이 일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연스럽게 작업 도구함 쪽으로 이동해 레이저 수평계를 집어든다. 척 보기에는 그냥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빔에 레이저를 쏘아 각도를 측정하고 있다. 1.7도 틀어져 있다.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이때 박 기사가 계단을 올라온다. 그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점검하는 중이다. 도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박 기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기사님, 잠깐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 기사는 도윤을 빤히 쳐다본다. 아침에 철근 사고를 막았던 그 조공이다.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사람. 뭔데? 저 H빔이요. 각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박 기사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도윤이 레이저 수평계를 건네자 받아든다. 직접 측정해본다. 눈빛이 변한다. 이거
1.7도네. 이거 그대로 두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박 기사는 즉시 용접공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한다. 용접공들은 불만스러워하지만 박 기사의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 재측정이 시작되고 결국 H빔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용접공 하나가 투덜거린다. 이거 다시 하려면 오늘 작업 계획 다 틀어지는데. 박 기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래도 해야지. 이거 그냥 두면 감리 걸려. 아니, 그 전에 건물 자체가 위험해. 작업이 재조정되는 동안 박 기사는 도윤을 한쪽으로 부른다. 아무도 없는 계단참에서 그가 묻는다.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조공치고는. 아니, 조공이 아니지, 자네. 도윤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답한다. 그냥 현장 일 좀 해본 사람입니다. 좀 정도가 아닌데. 그 철근 사고 때 움직임, 지금 H빔 각도 읽어내는 눈. 최소 10년 아니 20년은 현장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뭔가 사연이 있는 거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자네, 이 현장 문제점 얼마나 파악했나? 도윤은 박 기사의 눈을 똑바로 본다.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낀다. 이 사람은 진짜 현장을 걱정하고 있다. 직원들을 걱정하고 있다. 많이 봤습니다. 장비 노후, 안전장치 미비, 자재 품질 문제, 그리고 인건비 문제요. 박 기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것까지 알아? 직원들 월급 밀린 거. 자네도 피해자구만. 기사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35년 현장 다니면서 안 겪어본 게 없어. 돈 문제는 항상 반복되지. 근데 이번은 좀 심해. 3개월째야, 3개월째.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DY건설그룹이라는 큰 회사인데 말이야. 도윤은 주먹을 꽉 쥔다. 작업복 안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느껴진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과장한테는 말씀하셨습니까? 박 기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친다. 말했지. 수도 없이.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본사에서 예산 안 내려온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믿겠나? 안 믿어. 근데 증거가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증거.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다. 오후 4시 갑자기 현장에 비상이 걸린다. 5층 외벽 작업 중이던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진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재 손실이 크다. 이 과장이 현장에 나타나 고함을 지른다. 어떻게 된 거야? 와이어 점검은 했어, 안 했어? 현장 직원들이 우왕좌왕한다. 박 기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한다. 와이어가 낡아서 끊어진 겁니다. 교체 요청 올린 지 2달 됐는데 아직 새 와이어가 안 왔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붉어진다. 뭐, 2달이나 됐다고? 왜 나한테 보고 안 해? 보고했습니다. 과장님께 직접 서류 드렸습니다. 서명도 받았고요. 내가 언제?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박 기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안다. 이 과장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리를 뜬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장비 교체 요청, 안전장치 보수 요청, 인건비 지급 요청. 모든 것이 이 과장 단계에서 막히고 있다. 본사로 올라가지 않는다. 아니, 올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게으름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녁 6시 작업이 종료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산한다. 도윤도 함께 걷는다. 하지만 그는 현장 사무실 쪽을 주시한다. 이 과장의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다. 불은 켜져 있다. 뭔가 하고 있다. 도윤은 슬쩍 방향을 바꾼다. 현장 숙소로 가는 척하다가 어둠을 이용해 사무실 뒤편으로 접근한다.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다. 이 과장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한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대충 파악이 된다. 자재 구매 내역서.
정상 금액 옆에 부풀려진 금액이 적혀 있다. 실제로는 300만 원짜리 자재를 500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다. 그 차액 2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간다. 이제 이해가 된다. 이 과장은 단순히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막고 그 과정에서 중간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현장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고 안전장비는 낡고 장비는 고장나도 그대로인데 이 과장은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는다. 증거 확보.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설정하고 여러 장을 찍는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한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도윤은 천천히 돌아선다. 박 기사다. 그는 담배를 물고 도윤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이 과장 염탐하는 거지? 나도 의심은 했어. 근데 자네는 확실히 뭔가 아는 게 있어 보이는데. 도윤은 잠시 고민한다. 박 기사를 믿어야 할까? 35년 경력의 이 베테랑을. 직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 사람을. 기사님. 응? 제가 만약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박 기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자네가 조공이? 제 정체가 조공이 아니라면요? 박 기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오랜 현장 경험이 그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자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자네는 이 현장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그 눈빛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럼 도와주지. 뭘 하면 되는데?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보여준다. 박 기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이 자식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더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도윤은 DY건설그룹 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 박 기사는 화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게 본사 시스템 아냐? 자네가 어떻게? 일단은 믿어주십시오. 이 시스템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요청한 것들, 본사에서 승인한 것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이 과장이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재업체와 짜고 금액을 부풀리거나 아예 허위 청구를 하거나. 박 기사는 주먹을 불끈 쥔다. 개자식. 우리 직원들 월급 밀려서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데 그놈은 그 돈으로. 진정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도윤은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내일 아침 자재 납품이 있습니다. 철근 10톤과 시멘트 200포대. 서류상으로는 어급 자재로 되어 있고 금액도 그에 맞춰 청구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비급 자재가 올 겁니다. 그것도 수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액을 이 과장이 챙기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납품 현장을 기사님이 직접 검수해 주십시오. 사진도 찍고 수량도 정확히 세워 주십시오.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 과장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할 텐데. 괜찮습니다. 저한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정대로 자재 납품 트럭이 들어온다. 박 기사는 작업복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현장으로 향한다. 도윤은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본다. 철근을 내리기 시작한다. 박 기사는 한 다발을 꺼내 표면을 확인한다. 어급 철근은 표면이 매끄럽고 녹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려진 철근은 표면이 거칠고 이미 녹이 슬어 있다. 이거 어급 아닌데? 납품 기사가 당황한다. 저희는 업체에서 준 대로 실었는데요. 박 기사는 사진을 찍는다. 철근의 상태, 품질 표시, 그리고 납품 서류까지. 시멘트도 마찬가지다. 200포대를 주문했지만 실제로 내려진 것은 150포대. 이 과장이 현장에 나타난다. 뭐 하는 거야?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주문한 것과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어급 철근 주문했는데 비급이 왔고 수량도 부족합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하지만 금방 태연한 척한다.
납품업체 쪽에서 실수한 모양이네. 내가 연락해서 바로 교환하도록 하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사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그럴 필요 없어. 업체 실수인데 뭘. 아닙니다. 이미 대금은 지불됐습니다. 어급 가격으로요. 그런데 비급이 왔다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장의 표정이 험악해진다. 박 기사, 당신 지금 나한테 딴지 거는 거야? 딴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다. 도윤도 슬쩍 가까이 다가온다. 이 과장은 주변을 둘러본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강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 알았어. 보고하지. 근데 나중에 괜한 소동 일으킨 거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박 기사는 웃으며 답한다. 물론이죠. 제 책임입니다. 이 과장은 인상을 쓰며 자리를 뜬다. 도윤은 박 기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과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죠. 오후가 되자 이 과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통화를 한다. 창문은 닫혀 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니, 이제 박 기사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처리? 어떻게 처리해? 이미 사진 다 찍혀나갔는데. 도윤은 사무실 근처에서 작업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인다. 이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래, 알았어. 일단 그쪽에서 정식 어급으로 교환 납품하는 걸로 해. 서류는 처음부터 어급으로 들어온 것처럼 조작하고. 뭐, 안 된다고? 야, 지금까지 얼마나 챙겨 먹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다. 도윤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 저녁 무렵 박 기사와 도윤은 다시 만난다. 현장 밖 작은 식당에서다. 오늘 통화 내용 들었어. 녹음도 했고. 도윤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모였습니다. 자재 부정, 서류 조작, 그리고 직접적인 공모 증거까지. 그럼 이제 본사에 고발하는 거야?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뭐? 돈의 흐름입니다. 이 과장이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박 기사는 고개를 갸웃한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윤은 미소를 짓는다. 걱정 마십시오.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숙소에서 노트북을 연다. DY건설그룹 통합관리 시스템의 고급 기능에 접속한다. 여기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현장별 지출 내역을 필터링한다. 화성 테크노밸리 2단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를 스크롤한다. 정상적인 거래들 사이사이에 이상한 항목들이 보인다. 기타 현장 운영비 마이너스 250만 원. 긴급 자재 구매 마이너스 180만 원. 안전 장비 추가 구매 마이너스 320만 원. 모두 애매한 명목이다. 그리고 승인자는 전부 이 과장. 하지만 실제로 그 돈으로 구매된 것은 없다. 현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윤은 계속 파고든다. 더 깊이. 거래 상대방 업체 정보까지. 그리고 발견한다. 자재 납품업체 5곳. 모두 이 과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다. 실체가 없는 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 과장은 가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으로 허위 청구를 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난 6개월간 총 4억 2천만 원. 직원들의 월급이 밀린 것도 안전 장비가 교체되지 않은 것도 모두 이 과장이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도윤의 손이 떨린다. 분노 때문이 아니다. 슬픔 때문이다.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박 기사를 다시 만난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네. 이제 끝낼 때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현장 전체 직원 안전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원래 행사다. 모든 직원이 컨테이너 회의실에 모인다. 약 80명.
이 과장이 앞에 서서 안전수칙을 읽어내려간다. 형식적인 목소리. 직원들은 지루해한다.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다. 도윤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박 기사는 옆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이다. 안전교육이 끝나갈 무렵 도윤이 손을 든다. 잠깐만요. 이 과장이 짜증스럽게 쳐다본다. 뭐야, 조공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시간에 무슨 질문? 안전장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과장은 시큰둥하게 답한다. 그래, 말해봐.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3개월 전 현장에서 안전장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낡은 와이어, 노후된 용접기, 안전벨트 교체. 총 3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한 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과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건 본사에서 예산 승인이 안 나서 그래. 도윤은 스마트폰을 들어올린다.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준다. 이게 본사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3개월 전에 안전장비 교체 예산 3천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이 과장은 당황한다. 너 그걸 어떻게 봐? 본사 시스템은 저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조공이 무슨 권한이 있어? 도윤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간다. 그리고 여기 자재 납품 내역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15억 원어치 자재가 이 현장으로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온 자재는 절반도 안 됩니다. 박 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어제 철근 납품 것만 봐도 어급으로 주문했는데 비급이 왔고 수량도 부족했습니다. 이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건 업체 실수였어. 도윤이 다음 화면을 보여준다. 이 납품업체 대한자재유통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실체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인다. 직원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떠오른다. 한 직원이 소리친다. 그럼 우리 월급 밀린 것도 과장님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현장 인건비는 매달 정상적으로 본사에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짓말이야. 이 과장이 고함을 지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증거 있어? 증거. 내가 그냥 시스템 조작한 거 아냐? 도윤은 담담하게 다음 파일을 연다. 녹음 파일이다. 어제 이 과장이 통화하던 내용. 야,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 과장 본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그래, 알았어. 일단 그쪽에서 정식 어급으로 교환 납품하는 걸로 해. 서류는 처음부터 어급으로 들어온 것처럼 조작하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해진다. 이 과장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다. 한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우리가 3달 동안 월급 못 받은 건 다 과장님이 가져간 겁니까? 도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직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누군가 주먹을 쥐고 일어선다. 박 기사가 재빨리 그를 제지한다. 진정해. 법대로 처리할 거야. 도윤이 말한다. 여러분, 화내실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입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본사에 보고될 것이고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한 직원이 묻는다. 근데 당신은 대체 누구야? 조공이 어떻게 본사 시스템을 볼 수 있어? 도윤은 잠시 침묵한다. 이제 말할 때가 됐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린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온다. 비서다. DY건설그룹 회장 비서.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대표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된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비서가 계속 말한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돌아선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DY건설그룹 대표이사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진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모두가 도윤을 빤히 쳐다본다. 조공으로 알았던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시멘트 자루를 나르던 그 사람이, 욕먹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이 대표이사라고? 한 젊은 직원이 어렵게 입을 연다. 네? 대표님이요? 진짜요? 도윤은 작업복에 먼지를 털어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네,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였습니다. 박 기사가 헛웃음을 짓는다. 그래서 그렇게 손놀림이 정확했구만. 현장 경험이 수십 년이라더니 진짜 수십 년이었네. 도윤은 박 기사에게 고개를 숙인다. 기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님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박 기사는 손을 내젓는다. 아니야.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도윤은 다시 전체 직원들을 향해 돌아선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대표로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와 보고서만 보고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 중년 직원이 말한다. 그래도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조공으로까지 변장하시면서.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일하러 왔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으로 보고 제 몸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묻는다. 그럼 밀린 월급은 언제 나옵니까? 도윤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오늘 중으로 긴급 지급 처리하십시오. 3개월치 전액, 그리고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비서가 메모한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간다. 그리고 안전장비, 작업장비 모두 일주일 내로 교체하겠습니다. 현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즉시 승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수없이 실망했던 경험들이 그들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도윤은 그것을 안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이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조공으로든 대표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박 기사가 말한다. 대표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대표는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과장은 여전히 의자에 주저앉아 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다. 도윤은 그에게 다가간다. 이 과장님.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횡령, 배임, 서류 조작.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요. 당신은 6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 못 받아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안전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냉정하게 말한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될 것입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 보안팀을 부른다. 곧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와 이 과장을 데리고 나간다.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도윤은 그들에게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업은 중단하고 모두 휴식을 취하십시오. 월급은 오늘 밤 12시 전에 여러분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굳이 조공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감사팀을 보내시면 됐잖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한다. 감사팀은 숫자를 봅니다. 서류를 봅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짜 문제는 숫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목소리에, 행동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창피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표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박 기사가 천천히 박수를 친다. 한 명, 두 명, 곧 모든 직원이 박수를 친다. 진심 어린 박수다.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박 기사만 남는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민다. 35년 현장 생활하면서 이런 대표는 처음 봅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는다. 기사님, 앞으로도 현장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 보는 것들을 봐주십시오. 당연하죠. 근데 대표님, 진짜 매달 오실 겁니까? 네. 약속입니다. 박 기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다음번엔 조공 말고 다른 걸로 오시죠. 철근공은 어떻습니까? 도윤도 웃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본사로 돌아간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다음 주 월요일 전사 경영회의가 열린다. 도윤은 임원들 앞에서 발표한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현장 중심 경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임원은 분기마다 최소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전 공지 없이. 임원들이 술렁인다. 대표님, 그건 너무. 도윤은 단호하게 말한다. 협상 불가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임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장 직원 누구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신고는 저에게 직접 올라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표님, 혹시 화성 현장에서 무슨 일이? 도윤은 화성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과장의 횡령, 직원들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조공으로 위장해서 발견한 것들. 임원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리고 이건 화성 현장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다른 현장도 점검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 하지만 그는 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다는 것을. 그의 스마트폰이 울린다. 박 기사에게서 온 문자다. 대표님, 오늘 월급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모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정말 오시는 거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낸다. 물론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다음 달에는 철근공으로 갈까 합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현장. 그곳이 바로 회사의 심장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흘렀다. 도윤은 약속대로 다시 현장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 재개발 현장이다.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총 공사비 8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새벽 5시 도윤은 철근공 작업복을 입고 현장 정문을 통과한다. 이번에는 신분증도 새로 만들었다. 김철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인사팀에는 특별 지시를 내려뒀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야, 신참. 여기.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한다. 도윤은 묵묵히 다가간다. 너 철근 결속할 줄 알아? 네, 조금. 조금? 조금밖에 못하면 왜 지원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반장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요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뭐, 일단 해봐. 못하면 다른 일 시킬 테니까. 현장은 화성보다 더 열악하다. 철근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안전 펜스는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소화기는 녹이 슬어 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메모한다. 이것들 전부 본사 보고에는 정상으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오전 작업이 시작된다. 도윤은 철근을 들어 올린다. 12mm 철근 6m 길이. 무게는 약 50kg. 그는 능숙하게 들어 올려 어깨에 맨다. 옆에서 작업하던 젊은 인부가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형, 되게 힘 좋으시네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여기저기요. 저도 이 일 5년째인데 형처럼 쉽게 드는 사람 처음 봐요. 도윤은 답 대신 미소만 짓는다.
그리고 작업에 집중한다. 철근을 배치하고 결속선으로 묶는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빠르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는다. 도윤도 구석에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있지 않는다. 아까 그 젊은 인부가 다가온다. 형, 같이 먹어요. 그러죠. 젊은 인부는 자신을 소개한다. 저는 민수라고 해요. 28살이에요. 저는 철수요. 형은 몇 살이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다. 나이를 말하면 의심받을 수 있다. 45이요. 우와, 정정하시네요. 45 같지 않으세요. 민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 자신의 사연,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 도윤은 조용히 듣는다. 사실 저 결혼하려고 돈 모으는 중이에요. 여자친구가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근데 요즘 현장이 영 아니에요. 임금은 자꾸 밀리고 위험한 일은 많고. 도윤의 귀가 쫑긋해진다. 임금이 밀린다고요? 네. 벌써 2달째요. 현장 소장이 본사 탓이라는데. 또다시 같은 패턴이다. 화성 현장과 똑같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진다. 본사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고요? 그렇대요. 현금 흐름이 안 좋다나 뭐라나. 도윤은 속으로 생각한다. 거짓말이다. 본사 자금은 충분하다. 이번 달 현금 보유액만 300억이 넘는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화장실로 향한다.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시스템에 접속한다. 부산 해운대 현장 항목을 연다. 인건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다. 매달 정상적으로 송금되고 있다. 총 12억 원. 하지만 직원들은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든다. 거래 내역, 지출 내역, 승인 기록. 모든 것을 뒤진다. 그리고 발견한다. 현장 소장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 본사에서 송금된 인건비가 이 계좌로 들어온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 현장 소장의 개인 계좌다. 화성 현장과 똑같은 수법이다. 아니, 더 대담하다. 화성은 그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거쳤는데 여기는 직접 빼돌리고 있다. 도윤은 이를 악문다.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오후 작업이 재개된다. 도윤은 20층 슬래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철근 배근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철근 간격이 너무 넓다. 설계도면에는 15c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도윤은 현장 기술자에게 다가간다. 저기요, 철근 간격이 설계와 다른 것 같은데요. 기술자는 귀찮다는 듯 대답한다. 그게 더 경제적이야. 철근 덜 들어가니까. 하지만 구조 안전성이. 신참이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증거 확보. 저녁 6시 작업이 끝난다. 도윤은 현장 사무실 근처를 배회한다. 현장 소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소장은 7시쯤 사무실을 나선다. 고급 세단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도윤은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따른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미행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택시기사는 의아해하지만 따라간다. 소장의 차는 해운대 고급 주택가로 향한다. 한 저택 앞에 멈춘다. 도윤은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서 지켜본다. 소장은 저택으로 들어간다. 3층짜리 단독주택. 시세로 최소 20억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도윤은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색한다. 소유자는 현장 소장의 부인 명의. 구입 시기는 1년 전. 1년 전. 바로 이 현장이 시작된 시점이다. 도윤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소장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빼돌려 집을 샀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숙소로 돌아온 도윤은 노트북을 연다. 전국 50개 현장의 데이터를 전부 불러온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한다. 인건비 지급 패턴, 자재 구매 내역, 안전 점검 기록. 모든 것을 교차 분석한다. 새벽 2시가 되자 결과가 나온다.
총 15개 현장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인건비 지연, 자재 부정, 안전관리 부실. 도윤은 한숨을 쉰다. 15개. 전체의 30%다.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현장으로 출근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화성 때처럼 단순하게 끝낼 수 없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작업 중 민수가 다가온다.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형, 들었어요? 이번 달도 월급 안 나온대요. 뭐라고요? 소장이 공지했대요. 본사 사정이 어려워서 한 달 더 기다려달라고.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본사 사정? 거짓말이다. 돈은 이미 보냈다. 소장이 가로챈 것뿐이다. 민수 씨,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들 화나 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도윤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본다. 모든 현장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곳도 있어요. 형은 어떻게 알아요? 경험상 그래요. 점심시간 인부들이 모여서 불만을 토로한다. 도윤은 조용히 듣는다. 진짜 못 참겠어. 애가 학교 준비물 사달라는데 돈이 없어. 나는 병원비가 밀려서 약도 못 먹고 있어. 소장 그 자식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던데 우리 월급으로 산 거 아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방향이 없다.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도윤이 입을 연다. 여러분, 본사에 직접 연락해 보셨습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현장 소장 통해서 올라가는 건데. 아니에요. 직접 연락할 방법이 있어요. 인부들이 도윤을 쳐다본다. 무슨 방법? 도윤은 잠시 생각한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그때 한 인부가 말한다. 화성 현장 알아? 거기는 대표가 직접 내려와서 다 해결해 줬대. 대표가? 설마. 진짜래. 조공으로 위장해서 와서는 현장 소장 비리 다 밝혀냈대. 그리고 밀린 월급 다 주고 갔대. 도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는다.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졌구나. 그게 진짜 얘기야? 화성 현장 박 기사한테 직접 들었어. 걔 내 친구거든. 그럼 우리도 대표한테 연락하면 되잖아. 어떻게 연락해? 대표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있어? 침묵이 흐른다. 아무도 모른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제가 연락할 방법을 알아요. 정말? 어떻게? 제 지인 중에 본사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대표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인부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희망이 보인다. 진짜요? 그럼 우리 상황 좀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증거가 필요해요. 월급 안 나온 것, 안전 문제, 자재 부실.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인부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우리가 다 모아볼게요. 오후 작업 중 도윤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들, 안전 조치가 미비한 곳들, 부실한 자재들. 그러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25층 외벽 작업장.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 중인데 콘크리트 품질이 이상하다. 너무 묵다. 도윤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다. 물을 과다하게 섞었다. 이렇게 하면 타설은 쉽지만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저기요, 이 콘크리트 배합비가 맞습니까? 작업반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한다. 신경 꺼.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이건 설계 강도를 못 맞춰요. 그게 내가 알 바야? 공사는 끝내야 하고 시간은 없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공기 못 맞춰.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대신 샘플을 채취한다. 작은 페트병에 콘크리트를 담는다. 나중에 시험소에 맡겨 정확한 강도를 측정할 것이다. 저녁이 되자 현장 소장이 공지를 한다. 내일 본사 감사팀이 온다.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질문 받으면 문제 없다고만 대답해.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도윤은 주의 깊게 듣는다. 특히 안전장비 관련해서는 절대 딴소리 하지 마. 다 갖춰져 있다고 해. 알았지? 네. 소장은 돌아서며 중얼거린다.
귀찮게 왜 자꾸 감사를 오는 거야? 도윤은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지시했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현장 불시 감사. 다음 날 오전 10시 본사 감사팀이 도착한다. 3명의 감사관. 도윤은 멀찍이 서 지켜본다. 감사팀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을 둘러본다.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다. 겉핥기식 점검. 진짜 문제는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 도윤은 실망한다. 감사팀도 결국 서류만 본다. 현장의 실체는 보지 못한다. 점심시간 감사팀과 현장 소장이 함께 식사를 한다. 고급 한정식집. 도윤은 우연을 가장해 그 식당 근처를 지나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감사팀과 소장이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다. 친한 사이처럼. 도윤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감사팀과 현장 소장이 유착되어 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리 없다. 오후 3시 감사팀이 현장을 떠난다.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도윤은 결심한다.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저녁 도윤은 숙소에서 민수를 만난다. 형, 증거 모았어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곧 해결될 거예요. 정말요? 형 지인이 대표한테 전달했어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전달했어요. 아니, 제가 직접 봤어요. 네. 사실 말이에요, 민수 씨. 저는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린다. 도윤과 민수는 급하게 밖으로 나간다. 현장 소장이 인부 1명을 다그치고 있다. 내가 본사에 신고했어? 이 새끼야.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본사에서 연락 왔어. 누가 익명으로 제보했다고. 도윤은 조용히 지켜본다. 익명 제보 시스템.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다. 누군가 용기를 냈구나. 소장은 계속 고함을 지른다. 누군지 찾아낼 거야. 찾아내면 가만 안 둬. 도윤이 앞으로 나선다. 그만하십시오. 소장이 도윤을 쏘아본다. 너는 누구야? 신참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저는 제보한 사람을 알아요. 주변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도윤을 쳐다본다. 뭐? 도윤은 침착하게 말한다. 저예요. 제가 제보했습니다. 현장이 얼어붙는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다. 소장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점점 일그러진다. 뭐라고? 내가? 네. 제가 본사에 제보했습니다. 인건비 횡령, 자재 부정, 안전관리 부실. 모든 것을. 소장은 비웃는다. 신참 조무래기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본사에 뭘 제보해? 익명 제보 시스템은 직원만 쓸 수 있어.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낸다. 화면을 켠다. DY건설그룹 통합관리 시스템이 열린다. 저는 직원입니다. 정확히는 화면을 소장에게 보여준다. 로그인 정보가 선명하게 보인다. 대표이사 강도윤. 소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진다. 주변 인부들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는다. 네? 대표? 도윤은 차분하게 말한다. 강도윤입니다. DY건설그룹 대표이사. 소장은 뒷걸음질을 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럴 리가. 대표가 왜 여기서?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직접. 도윤은 주변 인부들을 둘러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형. 아니, 대표님. 진짜 대표님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도윤은 소장에게 다가간다. 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본사에서 이 현장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1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소장은 대답하지 못한다. 96억 원입니다. 48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운영비로. 도윤은 고개를 젓는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연다. 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이다. 해운대 단독주택 구입 마이너스 22억 원. 고급 수입차 구매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
부인명의 주식 계좌 입금 마이너스 15억 원. 모두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것들입니다. 소장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는다. 대표님, 살려주십시오. 도윤은 냉정하게 말한다. 살려달라고요? 여기 직원들은요? 석 달째 월급 못 받아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은요? 민수가 앞으로 나선다. 대표님, 저희 월급은 언제 나옵니까? 도윤은 민수를 보며 답한다. 오늘 밤 자정 전까지 전액 입금됩니다. 3개월치 전부 지연이자 포함해서. 인부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정말요? 진짜 나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SUV 2대가 현장에 진입한다. 본사법무팀과 보안팀이다. 법무팀장이 내려 도윤에게 인사한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소장을 인계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고발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소장을 부축해 일으킨다. 소장은 계속 애원한다. 대표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윤은 단호하게 말한다.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48억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책임지십시오. 소장이 끌려나가고 현장은 다시 조용해진다. 도윤은 인부들을 향해 돌아선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나이 든 인부가 말한다. 아닙니다, 대표님.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묻는다. 대표님, 앞으로 이 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윤은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새로운 현장 소장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실 시공된 부분은 모두 재시공합니다. 재시공요? 그럼 공기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돈이 더 들어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인부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진심이 느껴진다. 도윤은 계속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참지 마시고 바로 제보해 주십시오. 익명 제보 시스템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는 저에게 직접 옵니다. 정말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임시회의가 열린다. 현장 주요 간부들과 본사에서 급파된 팀장들이 모인다. 도윤은 회의를 주재한다. 지금부터 이 현장은 전면 재점검에 들어갑니다. 구조 안전성, 자재 품질, 안전관리.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 팀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표님, 그렇게 하면 공사가 최소 3개월은 지연됩니다. 계약상 지연 배상금이 상관없습니다. 배상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부실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사고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25층 콘크리트 샘플을 꺼낸다. 이것 시험해 보십시오. 설계 강도에 미달할 겁니다. 기술팀장이 샘플을 받아든다. 즉시 시험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하십시오. 미달이면 25층부터 다시 타설합니다. 네, 대표님.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현장을 둘러본다. 밤이 깊었지만 아직 조명이 켜져 있다. 야간 작업은 중단됐지만 정리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민수가 다가온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회사 대표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현장에 직접 오는 사람도 없어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대표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관리자들 시켜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한다. 민수 씨, 회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요? 돈 버는 곳이요. 틀렸습니다. 회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돈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직접 오신 거군요. 네. 사람을 보려고 왔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밤 11시 50분, 도윤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온다. 급여 지급 완료. 총 96명의 직원에게 3개월치 급여가 입금됐다. 도윤은 민수에게 말한다. 확인해 보세요. 들어왔을 겁니다. 민수는 은행 앱을 연다. 눈이 휘둥그레진다. 진짜 들어왔어요. 3개월치다. 그는 눈물을 흘린다.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결혼 준비할 수 있어요. 도윤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린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만이 아니다. 현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급여를 확인한 직원들의 기쁨의 함성.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 숫자가 아닌 사람. 보고서가 아닌 현실. 서류가 아닌 진실. 일주일 후 본사. 전국 쉰개 현장 소장 전원이 긴급 소집된다. 대회의실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긴장된 분위기다. 도윤이 단상에 오른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지난 한 달간 저는 2개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화성 현장, 그리고 부산 현장.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운다. 횡령 증거, 부실 시공사진, 안전관리 부실 기록. 화성 현장 소장은 6개월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부산 현장 소장은 1년간 48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소장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전국 50개 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총 횡령액은 210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오늘부터 해당 15개 현장 소장은 전원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갑니다. 한 소장이 손을 든다. 대표님, 그럼 우리는 모두 의심받는 겁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답한다. 그렇습니다. 모두 의심받아야 합니다. 신뢰는 쌓는 것이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 떳떳한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분들은 각오하십시오. 도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현장의 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안전 점검 기록이 실시간으로 본사에 올라옵니다. 기술팀장이 설명을 이어받는다. 각 현장에 IoT 센서와 CCTV가 설치됩니다. 자재 입고, 인력 출입, 안전장비 사용 현황이 모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한 소장이 불만스럽게 말한다. 그럼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도윤은 냉정하게 답한다. 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었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투명성 확보입니다. 떳떳하게 일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보호장치가 될 겁니다. 도윤은 계속 설명한다. 그리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현장 직원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제보는 저에게 직접 옵니다.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럼 허위 제보는 어떻게 합니까? 허위 제보는 조사 후 확인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모든 제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묻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매달 최소 5개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사전 공지 없이. 어떤 신분으로든. 소장들이 긴장한다.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공일 수도 기술자일 수도 아니면 대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소장이 묻는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하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항상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장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떳떳한 사람들은 오히려 시원해하고 뭔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법무팀장이 도윤에게 다가온다. 대표님, 15개 현장 소장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빠뜨리는 것 없이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 정말 매달 5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실 겁니까? 대표님 일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신데. 도윤은 단호하게 말한다.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도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현장에 있다. 스마트폰이 울린다. 박 기사에게서 온 메시지다. 대표님, 화성 현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장님 괜찮으십니다. 직원들도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또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시는 거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낸다. 당연합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다음엔 뭐로 갈까요? 목수? 박 기사의 답장이 온다. 키읔키읔키읔 목수도 좋죠. 근데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5년 현장 생활하면서 대표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도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기사님, 저예요. 대신 통화 버튼을 누른다. 대표님, 전화 주시다니. 감사는 제가 해야죠. 기사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화성 현장 문제 해결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기사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현장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보이면 바로 제보해 주십시오. 물론이죠. 제가 현장 지킴이 역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를 끊고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2달 전만 해도 그는 이 자리에서 보고서만 봤다. 숫자만 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숫자 너머의 사람들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출근한다. 임원 회의가 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선다. 앉으십시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말한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현장 중심 경영 체제로의 전환. CFO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50억 원, 부실 현장 재시공에 200억 원, 그리고 각종 안전장비 교체에 100억 원. 총 3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주주들이. 도윤은 손을 든다. 주주들에게는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CFO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미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CFO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만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CFO의 역할이 숫자를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표의 역할은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도윤은 다른 임원들을 둘러본다. 여러분 모두 다음 달부터 현장 방문 일정이 잡힐 겁니다. 각자 담당 현장을 정해서 분기마다 방문하십시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배우십시오. 직원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다음 방문 현장 리스트가 놓여 있다.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5개 현장. 도윤은 리스트를 보며 생각한다. 다음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 울린다. 익명 제보 시스템에서 온 알림이다. 대구 현장 마이너스 안전 펜스 미설치 구역 다수. 도윤은 즉시 확인한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제보자는 익명이지만 내용은 구체적이다. 도윤은 미소를 짓는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안전팀에 연락한다. 대구 현장 긴급 점검 들어가십시오. 안전 펜스 설치 현황 전수 조사.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본다. 변화가 시작됐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3개월 후.
도윤은 약속대로 전국 현장을 돌아다녔다. 조공으로, 몫으로, 때로는 대표로. 매달 5개 현장, 총 15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 결과 횡령으로 적발된 현장 소장은 총 23명, 구속된 사람만 12명, 회수한 횡령액은 총 380억 원.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늘은 제주도 신공항 건설 현장이다. 도윤은 이번에는 대표 신분으로 방문한다. 사전 공지를 했고 현장 소장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도윤의 목적은 점검이 아니다. 격려다. 현장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광장. 도윤이 단상에 오른다. 안녕하십니까? DY건설그룹 대표 강도윤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의아해한다. 지난 3개월간 우리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운다.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총 347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289건이 실제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52건, 부실 시공 적발 87건, 비리 적발 23건, 기타 개선사항 127건.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목소리를 낸 여러분, 진실을 말한 여러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나아졌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든다. 대표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보에도 불이익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도윤은 단호하게 답한다. 절대 없습니다. 만약 제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묻는다. 대표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때문에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도윤은 계속 말한다. 앞으로도 저는 매달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때로는 조공으로, 때로는 기술자로, 때로는 대표로.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직원들이 웃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현장을 위하는 마음,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온다. 진심 어린 박수. 행사가 끝나고 도윤은 현장을 둘러본다. 활기가 넘친다. 직원들은 웃으며 일한다. 안전장비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다. 현장 소장이 다가온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그리고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요. 도윤은 소장의 어깨를 두드린다. 소장님이 잘해주셔서 제가 편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본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온다. 박 기사다. 대표님, 화성 현장 준공 검사 통과했습니다. 어등급 받았어요. 직원들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낸다. 축하합니다.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준공 축하 회식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기사의 답장이 바로 온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오시면 좋겠는데. 다음 방문 때 꼭 함께 하겠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사무실에만 있었다. 보고서만 봤다. 숫자만 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현장을 안다. 사람을 안다. 진짜 회사가 무엇인지 안다. 회사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사람이다. 매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회사다. 다음 날 아침 본사. 주주총회가 열린다. 한 주주가 질문한다. 대표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윤은 차분하게 답한다. 현장 개선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비 교체, 부실 현장 재시공, 시스템 구축 등에 총 4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것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 사기를 높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익입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묻는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도윤은 스크린을 가리킨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은 오히려 8%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우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40%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은 60% 감소했습니다. 신규 지원자는 200% 증가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린다. 숫자로만 보면 단기 이익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진짜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영입니다. 한 주주가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 곧 다른 주주들도 따라 박수를 친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도윤은 기자들과 만난다. 대표님, 조공으로 위장해서 현장 점검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도윤은 진지하게 답한다.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간다고 하면 모든 게 꾸며집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매달 최소 5개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다른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현장을 보십시오. 직원들을 만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회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방문 현장 리스트가 놓여 있다. 울산, 창원, 포항, 전주, 목포. 5개 현장. 도윤은 리스트를 보며 미소 짓는다. 또 만날 사람들. 또 들을 이야기들. 또 해결할 문제들. 스마트폰이 울린다. 부산 현장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다. 대표님, 결혼식 날짜 잡았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어요. 청첩장 보내드릴게요. 도윤은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낸다. 축하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민수의 답장이 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 이제 DY건설 정규직 됐어요. 현장 소장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도윤은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이익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 하지만 그는 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현장이 곧 회사다. 사람이 곧 회사다.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강도윤 대표의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직접 뛰며 회사를 바꾼 한 사람의 진심 느껴지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